결혼식 한 번 올리는데 연봉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신혼집 빼고 결혼 준비 비용만 평균 5,700만 원이 넘어가고 집까지 포함하면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모으려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신랑 신부가 철저하게 의리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식장에서는 최소 200명에서 300명의 보증 인원을 강요하고, 스튜디오에서는 신부가 직접 스태프들 도시락을 싸가야 하고, 현금 봉투까지 챙겨야 사진이 제대로 나온다는 암묵적인 협박이 존재하죠. 수천만 원을 내면서도 갑질을 당하는 이 기묘한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웨딩 산업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처음 예산을 짤 때는 분명 2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끝없이 튀어나온다는 걸요. 한 신부의 사례를 보면 스튜디오 촬영 계약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헬퍼비 25만 원, 야외 촬영비 30만 원, 앨범 업그레이드 50만 원, 추가 보정비 20만 원이 붙어서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60%가 넘는 125만 원이 추가로 청구됐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식 당일에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만 합쳐도 42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이런 일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웨딩업계에서는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식장 대관료만 봐도 2020년에는 평균 35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850만 원으로 2.4배나 뛰었고, 스튜디오와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도 1천만 원대에서 1,600만 원대로 올랐거든요. 서울의 평범한 예식장 기준으로 1인당 식사비가 8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 하객 3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밥값만 3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결혼 비용이 치솟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신랑 신부가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식장들은 주말 점심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예약을 하려면 최소 200명에서 300명의 보증 인원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150명밖에 초대하지 않아도 200명분의 식비를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외부 음식 반입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예식장이 운영하는 자체 뷔페만 이용해야 하는데 1인 4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예식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갑질 문화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신부가 직접 스태프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현금이 든 봉투까지 전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진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 존재하는 거죠. 드레스 대여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비용을 내면서도 피팅 촬영을 금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내고 빌리는 건데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과 헤어는 본식 당일에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고, 리허설 메이크업까지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렇게 갑질이 판치는 구조인데도 웨딩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수치를 보면 2017년에 전국에 1,032개였던 예식장이 2024년에는 73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전체의 29%가 사라진 거예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약 300개의 예식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매달 4개 이상의 예식장이 폐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식장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예식장들의 매출은 오히려 크게 늘었거든요. 2019년에 예식장 전체 매출이 2,220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888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확 줄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소수의 살아남은 예식장들이
가격을 극도로 높여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버틸 수 있는 곳만 살아남아서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혼인 건수 자체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32만 7천 건이었던 혼인 건수가 2023년에는 19만 1천 건으로 무려 41.6%나 감소했어요. 2024년에는 22만 2천 건으로 약간 반등해서 전년 대비 14.8% 증가라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걸 정부는 코로나 이후 지연됐던 결혼 수요가 터진 것과 30대 초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이 감소한 상태고,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예식장 업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대형 예식장들은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서 건설됐는데 저금리 시절에는 이자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 환경에서 손님까지 줄어드니까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수천 평짜리 거대한 공간을 유지하려면 냉방비, 전기료, 조리장이나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인건비, 식자재 비용이 끊임없이 나가는데, 혼인 건수가 줄면서 주말 점심 황금 시간 외에는 거의 텅 빈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고정비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과거 예식장의 수익 핵심은 사실 대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뷔페 음식에서 나오는 엄청난 마진이 진짜 돈벌이였어요. 하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소비해야 이 구조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하객 입장에서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면서 밥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예식장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좌 이체로만 예의를 표하고 예식장에는 안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식장의 주수익원인 음식 매출이 70% 이상 깎여버렸고, 축의금이 예식 비용의 적자를 메워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신랑 신부가 축의금으로 적자만 면하면 다행이라고 기도하는 신세가 됐어요. 가동률이 떨어지자 예식장들은 가격을 더 올려서 한 팀에게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꺼리게 되고, 그러면 또 가동률이 떨어지고 다시 가격을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한 예식장들은 건물을 팔아서 임대업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불가역적인 파도도 있습니다. 2023년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인 19만 건을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라는 건 결혼할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서면서 가족 중심의 대규모 행사가 설 자리를 잃고 있고, 과거에는 150명 이상의 하객이 모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친인척이나 친구가 많지 않은 소규모 결혼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이고, 예식장 산업의 근본적인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MZ세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37.8%가 상대와 의견이 맞으면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 응답했어요.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20대 미혼 남녀 중 32%는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게 5년 전에는 15% 수준이었거든요.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025년 기준 결혼 인식 조사를 보면 결혼은 필수라는 응답이 44%, 결혼은 선택이라는 응답이 4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더 주목할 만한 건 20대에서 30대 이하 여성 중에서 사랑의 결실이 반드시 결혼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스몰 웨딩에 대한 긍정 평가도 2020년 72.1%에서 2025년 92.5%로 크게 올랐고요. 결혼식을 완전히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이른바 노웨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신부는 스튜디오 촬영과 야외 촬영, 메이크업 등에 420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 더 들었고 우리 부부가 잘 살라고 주는 축의금을 일면식도 없는 웨딩 업체에 쓰는 게 아까웠다는 이유로 노웨딩을 선택했다고 해요. 또 다른 부부는 지금 결혼 예식은 공장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신혼부부가 철저하게 의리되는 구조라면서 가을에 북카페를 빌려서 친구들과 파티하고 그날을 결혼기념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 미만으로 치르는 스모 웨딩을 넘어서 이제는 스조명 미만의 마이크로 웨딩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어요. 직계가족 12명만 초대해서 총 277만 원으로 결혼식을 치른 부부는 아낀 돈 700만 원으로 일본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계가족 10명만 모아서 마이크로 웨딩을 한 신부가 일반적인 결혼식을 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면서 마이크로 웨딩으로 돈을 많이 아꼈을 뿐 아니라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고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이크로 웨딩의 매력은 신랑 신부와 하객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실제로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장처럼 1시간 안에 뚝딱 끝나는 결혼식과 달리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정신없이 끝나버리는 기존 결혼식보다 몇백만 원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축하를 나누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MZ세대의 신혼부부들은 과도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드레스 대여비가 100만 원 이상이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세레모니 웨어를 구매해서 소장하고 나중에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또 입는 거예요. 메이크업도 웨딩 전문샵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대신 평소 다니던 미용실이나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섭외합니다.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절반 이하인데 자기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이 메이크업을 하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어요. 스튜디오의 도시락 조건을 거부하는 부부들은 야외에서 프리랜서 스냅 작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사진을 남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당근마켓을 통해 1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프리랜서 작가를 찾으면 웬만한 스튜디오 못지않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사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청첩장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 종이에 인쇄된 청첩장을 수백 장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것만 수십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모바일 청첩장이 대세가 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면 끝입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하객들도 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아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MZ세대 신혼부부들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결혼식 규모는 줄이고 대신 신혼여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혼집 계약금에 보태거나 가전제품에 투자하는 실속파들이 늘고 있어요. 집값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하루 잔치에 연봉을 태울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선택입니다. 정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정부는 예식장과 스드메 업체들이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미리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상외 추가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2025년 12월 17일부터는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됐습니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에서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 시 70%로 조정됐고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이후로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예식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정부가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웨딩 플래너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웨딩 산업의 무법 상태를 규제하고 갑질 문화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려는 시도인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예식장의 폐업은 단순히 한 건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튜디오, 드레스샵, 메이크업 업체, 한복 대여점, 꽃집, 가구점, 가전 판매점 같은 예식 생태계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예식 건수가 줄어드니까 드레스샵은 신상 드레스를 들여올 여력이 없고 촬영 기사들은 웨딩 현장을 떠나서 배달이나 물류센터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웨딩 전문 인프라가 한순간에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새 집을 꾸미기 위해 냉장고, 세탁기, 장롱을 사는 게 당연한 코스가 아니게 됐습니다. 가전 판매점의 웨딩 페어는 한산해졌고 한복 대여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거대한 경제 톱니바퀴가 멈춰서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웨딩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 가치관 전환,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불가역적인 현상이에요. 한쪽에서는 남은 예식장들이 극도로 높은 가격으로 극소수의 부자들만 상대하는 럭셔리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자체를 거부하거나 마이크로 웨딩이나 노웨딩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 허례허식으로 가득 찼던 거품은 꺼지고 있고 시장은 재편되고 있어요.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갑질을 당하던 구조가 무너지고 진짜 축하의 의미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축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거품을 걷어낸 그 자리에 진정한 의미와 실속이 채워지고 있습니다.